생존게임 4권입니다. 무인도에서 여자와 단둘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 소년처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는 3권 끝날 때부터 4권 시작할 때까지 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4권을 봐줄 때까지 울 작정이었나 보네요. 소녀는 그런 여자를 달래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마침 드럼통 하나가 떠내려왔습니다. 드럼통 안에는 바닷물밖에 없었지만요. 별 소득 없이 집으로 들어왔는데 여자가 수건으로 몸을 닦고 있었습니다. 여자한테는 다행이었고 소년한테는 안타까웠습니다. 상의는 탈의했지만 바지는 입고 있었으니까요. 소년은 여자가 손으로 가리긴 했지만 분명 틈 사이로 무언가를 본 것만 같았습니다. 소년은 꼭 확인하고 싶었는지 밤을 새워 주워온 드럼통으로 욕조를 만들었습니다. 드럼통 아래 장작까지 피워놓으니 그럴싸했습니다. 소년은 어서 목욕을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네가 나가야 내가 목욕을 한다고 말이죠. 소년은 완전 나가린데 했습니다. 여자는 소년이 나간 것을 몇 번씩이나 확인하고 나서야 목욕을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니 세상 좋았습니다. 여자가 목욕을 끝내고 소년도 목욕을 했습니다. 생각대로 되진 않았지만 여자가 방금 씻었던 물이라고 생각하니 보람은 있었습니다. 소녀는 어딘가가 화나 있었고 달래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가 모기통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릴 만한 게 없어서 급하게 다시 드럼통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녀는 거리진 않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정도면 쪼그라들지 않았고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당당히 펴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기대보다도 훨씬 아쉬운 모양이었는지 저리 치우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밖으로 뛰쳐나가 오열을 하고 있었고 소녀는 난 매운맛 전문인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소녀는 새로운 사냥도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투창기였는데 투창기는 창을 던지는 게 아니라 손잡이를 잡고 창 머리를 쏘는 형식이었습니다. 한편 여자는 조금씩 야위어가고 있었습니다. 물고기 알러지 때문인지 도통 식사를 못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무인도에 사는 것을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런 여자에게 육고기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새로 만든 투창기로 연습을 해보니 화력이 역대급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곰 빼고 다 이길 것만 같았습니다. 바로 사냥을 떠나보는 소년이었습니다. 눈밭에 동물의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발자국을 따라가 보니 사냥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투창기를 조준하고 발사했습니다. 투창기 화력은 어마무시했습니다. 분명 맞기만 하면 사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냥은 너무나도 재빨랐습니다. 드래곤볼에서 셀이 18호까지 흡수하고 완전체가 됐을 때 근육만 잔뜩 키운 트랭크스를 조롱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소녀는 여자가 야유어가는 모습을 생각하며 사냥에 성공할 때까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날 소녀는 험난한 산길을 아슬아슬 지나며 사냥을 찾아 나섰습니다. 드디어 다시 사냥의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다시 사냥을 향해 조준하고 투창기를 발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실패했습니다. 드래곤볼로 치면 사냥은 완전체의 셀이었고 소녀는 정신과 시간의 방에서 막 나온 베지터였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거기다 이번에는 투창기 창 부분이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찾을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자는 집에 안 들어온 소년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약해진 몸을 이끌고 소년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때 여자 앞에 나타난 굶주린 까마귀 떼였습니다. 까마귀 떼들은 마치 영화 레지던트 이블 3편에서의 까마귀 떼들 마냥 여자를 노려왔습니다. 이때 까마귀 떼를 물리치고 등장한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이 구해준 걸 보자 여자는 소년에게 안겨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날 저녁은 여자가 해변가에서 좋은 조개였습니다. 소녀는 조개가 맛있었는지 조개 맛 죽인다 라는 말을 연발했습니다. 여자 앞에서 굉장히 신뢰를 범한 셈이죠. 다음날입니다. 여자도 이 섬에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흙으로 그릇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릇들을 만들 수 있는 흙은 섬에 충분했고요. 소녀도 다시 투창기를 만들었습니다. 여자에게 육고기를 꼭 먹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릇 만드는 건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습니다. 소녀는 사냥을 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조심히 다녀오라고 했고 소녀가 여자는 마치 부부 같아 보였습니다. 현재까지 호감도는 70점입니다. 다시 사냥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잡고야 말겠다는 각오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투창기를 던지기 전에 사냥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소녀는 사냥이 냄새를 맡고 도망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년이 바람이 부는 방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드래곤볼에서 크린징이 최고 장로한테 전투력 버프를 받고 신나서 길을 숨기지 않고 가다가 베지토한테 걸린 셈이죠. 이렇게 말이죠. 저녁 때가 돼서야 다시 사냥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소녀는 바람 부는 방향을 확인한 후 맞바람을 맞으며 사냥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끝에 힘을 모아 사냥을 조준했습니다. 순슬같이 날아가는 투창기, 그리고 명중했습니다. 사냥을 짊어지고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잘하면 호감도를 다 채울 수 있겠다고 말이죠. 현재까지 호감도는 70점입니다. 낑낑대며 집까지 사냥을 가져왔습니다. 여자는 사냥을 보자마자 불쌍하다고 말했습니다. 소년이 사냥을 해체하는 모습을 보고는 여자는 구역질까지 했습니다. 소년은 예감했습니다. 오늘은 글렀다고 말이죠. 역시나 여자는 사냥 요리를 한 점도 먹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영양 상태는 나빠져만 갔습니다. 그나마 여자가 흙으로 공들여 만든 그릇 하나가 힘들어하는 여자를 달래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로 며칠간 비가 내렸고 소년과 여자는 집안에서만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 일도 없이 말이죠. 드디어 비가 그쳤고 기나긴 겨울이 끝났습니다. 봄이 찾아오자 소년과 여자는 즐거웠습니다. 나 잡아봐라. 어이쿠 잡혔네 하며 들판에 누워 조심스럽게 손도 잡아보았습니다. 소년은 이제 얼마 안 남은 호감도를 위해 보트 타고 데이트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이내 우울해지고 말았습니다. 참 까탈스러운 여자였습니다. 보트 안에서 소녀는 이 근처에서 쪽지가 든 병을 발견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조의 쪽지가 들어있던 병이었죠. 알고 보니 여자가 보낸 쪽지였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자신의 애인인 토시오에게 보낸 거라고 했습니다. 토시오라면 주원에서 나오는 하얀 면상의 꼬마입니다. 토시오. 소녀는 사람 없는 한적한 곳에 보트를 댔습니다. 물론 어디 가도 사람은 없었습니다. 보트에서 잘 내리게 손을 잡아주었는데 여자가 의도적인지 몰라도 나자빠졌습니다. 소년도 같이 뒹굴게 됐고 말이죠. 소년은 한적한 곳에 보트를 댄 건 의도적이었지만 같이 뒹굴게 된 것은 여자의 의도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여자는 만지지 말라며 소리쳤습니다. 여자는 일어서더니 우린 이성이니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소년은 호감도가 폭락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다가 경치가 좋은 곳에 앉아서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편 소녀는 엔딩이 없을 것만 같아 불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소녀는 곁눈질로 여자의 위아래를 훑어보고 있다가 여자한테 딱 걸렸지만 얼버무려서 다행히 남은 호감도를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호감도 점수는 40점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은 사당을 발견했습니다. 여자가 소원을 빌고 나서 소년에게 무언가 빌고 싶은 게 있을 텐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요, 잊고 말고요. 소녀는 사당에 소원을 빌고 나서 느꼈습니다. 엔딩만 보고 싶은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요. 진심으로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밀당에 고소했는지 이제 소녀는 여자밖에 안 보이게 됐습니다. 그날 밤 소녀는 여자와 나체로 같이 수영하는 꿈도 꾸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소녀는 속옷 빨래를 하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자는 빨래를 해주겠다고 했고 소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여자는 이 섬에 갇혀 사는 것에 절망감을 느꼈고 몸과 마음이 약해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여자는 절벽에 핀 들꽃을 따르다가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절벽 아래로 내려가 보니 여자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었다면... 소녀는 이틀 동안 여자를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그리고 깨어난 여자는 소년을 와락 안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소년을 토시오라고 불렀습니다. 토시오는 여자의 애인인데 말이죠. 토시오. 같이 조개를 잡으러 해변에 나오면 여자는 토시오를 애타게 기다리곤 했습니다. 여자의 상태는 더 악화되었습니다. 토시오에게 편지를 썼다며 우체국에 가서 붙이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소녀는 자기가 붙이고 오겠다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소녀는 착했습니다. 우체국은 없었지만 여자의 편지를 병에 넣어 바다에 던져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자는 더 이상해져 갔습니다. 답장이 안 온다며 소년에게 편지를 잘 붙인 거 맞냐고 따지며 물었습니다. 이번엔 자기가 직접 편지를 붙이겠다고 뛰쳐나가더니 아무리 찾아봐도 우체통이 없다고 울어버리는 여자였습니다. 소년은 결국 우체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우체통이 만들어지자 여자는 우체통에 편지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여자를 위해 답장을 써줘야 했습니다. 토시오 행세를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4권이 끝났습니다. 현재까지 호감도 점수는 40점입니다. 과연 다음 편에서 소녀는 매운맛을 보여줄 수 있을지 같이 확인해보면 어떨까요?